안녕하십니까.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사용법 및 사례를 설명드릴 국토안전관리원 유승목 직원입니다.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소개부터 경로당 전통시장의 자율안전점검 사례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소개에서는 앱 개발 배경과 그 구성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안전점검 항목에서는 점검 시작부터 보고서 생성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문제가 많고 헷갈려하는 부분인 사진 촬영과 그 다음에 손상 기입부를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전통시장의 자율안전점검 사례를 실제 기타 국민들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소개입니다. 기존 점검 방식은 점검자가 현장에 나갈 때 점검 매뉴얼,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야장 등 외 각종 점검 도구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좀 점검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안전점검 앱을 개발하면서 기존 손상에 대한 사진 촬영, 기록,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만든 보고서 작성까지 일련의 전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시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앱입니다. 본 앱은 각자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따라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을 하셔도 되고 현재 페이지에서 잠깐 중단을 하셔서 제가 제공하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 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DF 관련 좀 추가적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에 이 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추가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데, 예를 들어서 앱을 사용하실 때 이런 참고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보고서를 수정하여서 보고자 수요자에게 보낼 때 또 필요한 추가적인 앱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자료에서 같은 이 앱명을 검색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잠깐 중단을 하셔서 제가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필요하신 앱들을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앱을 처음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은 총 4가지 옥차로 구성되고요. 순서에 좀 관계없이 안전제도 소개부터 안전교육 학습, 안전활동 지원,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 탭 4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3가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제도 소개는 시설물 안전법에 관련한 관계 법령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고요. 안전교육 학습에는 저희가 원래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이라고 해서 책자로 된 점검 매뉴얼을 좀 교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책을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에다가 이 내용들을 PDF로 떠서 다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전활동 지원에는 저희 관리원에서 예를 들어 앱에 오류사항이 있다라든지 또 기타 행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앱 관련 뭔가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앱 사용자들께서 보시고 거기에 첨부된 자료들을 편안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실시 탭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주된 기능인데요.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실시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명 그리고 도로명 주소로 시설물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새 홈터에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장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불러오게 되면 시설물 그 대장에 있는 대지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충수, 구조 형태 등 각종 재원들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주요 마감재를 점검자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부 마감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형식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 건축물에 대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고 나면 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민감한 어떤 개인정보는 아니고 내가 점검자인데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어디 소속이다,
그리고 뭐 일반 그냥 국민들이라면 꼭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름 정도만 적으셔서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시설은 몇몇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시설물들은 뭐 19가지, 전통시장 15가지 등 대상 시설물 특성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구성해 두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점검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보고서 생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생성된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보고서 수요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업로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후에 점검자가 점검하고자 하는 건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으셔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시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전체 점검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항목인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상황에서는 앱 최초 실행 시 점검자가 세팅해야 하는 설정 사항 그리고 간략한 점검 실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앱을 최초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로그인이라든지 네이버 아이디 사용 로그인 등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최초 1회만 로그인을 해두시면 로그인 정보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앱을 실행하실 때는 메뉴에 최근 정보 접속한 정보로 로그인 이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시되는 자료에 따라서 별표 모양 안에 숫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하기 항목을 누르시면 세움터와 연동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상 시설물의 재원들이 싹 다 불러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하위 항목들이 매 순간순간 생성되게 됩니다. 만약에 대장이 불러오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입력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르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움터에 있는 대장 정보가 불러와지지 않아서 추가로 내가 직접 기입하겠다고 하실 때 건축물 대장은 민원 24시나 그 다음에 세움터 그래서 온라인으로 쉽게 누구나 공짜로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급받으셔서 해당 정보를 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는 이 건축물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은 어떻게 돼 있고 외부 마감재는 어떻다, 내부 마감재는 어떻다 이렇게 입력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좀 보시면 뭐 금속재, 누름 콘크리트, 아스팔트, 싱글 등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즉 이 앱은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즉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좀 모른다고 하셔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모르시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선택사항이거든요.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 다만 전경 사진에는 이 사진에 보면 사진 촬영 필수라고 되어 있죠. 꼭 반드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경을 찍을 때는 요령이 있는데 건축물 전체 모습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됩니다. 즉 건축물의 정면이랑 좌측면이 같이 나오든 정면 우측면이 이렇게 같이 나오든 광각 카메라를 좀 사용하시든지 거리를 조금 두어서 건물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의 현재 현황을 보고자 수요자가 어떤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경사진은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점검자 정보를 입력하는 안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앱상에서는 점검자 정보를 선택 입력 사항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보실 시니어 점검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건축물 점검 말고 같은 화면인데요. 14번, 15번 그 변경을 누르시고 딱 들어가면 11가지의 상이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각각 건축물 기본부터 뭐 건축물 정기점검에 대한 평가표까지 쭉 11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별로 저희가 그 항목 특성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옹벽을 좀 점검하고 싶다 라면 옹벽을 선택하시면 되고 우기 대비 점검을 하고 싶다 그럼 우기 대비 그 다음에 호우, 태풍, 폭설에 좀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점검 항목을 선택하셔서 각각 체크리스트에 맞는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보고서를 생성하여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체크리스트가 끝나고 나면 기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끝 항목 보면 X 표시가 있습니다. 그 X 표시를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모든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 작성 버튼을 딱 누르시면 보고서 생성이라는 이 항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점검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 항목인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점검을 할 때 점검 사용자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라 항목을 3번 항목으로 따로 제가 한번 빼봤고요. 그거 차례대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에 재원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제 작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총 4가지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거나 아주 그 손상이 매우 경미해서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양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부위에서 손상이 있으며 손상 진행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잠재된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하실 때는 주의, 그리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로 이거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불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없음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체크리스트의 항목 대상이 시설에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이 불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조족조 구조의 경로당을 점검을 하는데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철골 구조에 대한 점검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 조족조에는 철골에 대한 어떤 부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을 눌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점검을 하는데 옥상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려고 하니 옥상으로 가려는 계단이라든지 점검로, 그다음 사다리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접근이 불가하다. 그럼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해당 없음을 눌러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라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태에 대한 평가를 끝나고 나면 사진 등록이라는 버튼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사진 버튼을 누르고 나면 2번 사진 등록, 그 다음에 3번에 다시 한번 사진 버튼을 누릅니다. 이 3번의 사진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점검자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기본 앱,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상에 대한 정보를 딱 찍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사진이 이 앱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사진을 찍을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찍는 게 아니라 항상 가로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찍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최초에는 사진 목록 이 항목이 보이시죠? 사진 목록에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진을 하나 찍고 나면 목록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는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밑에 여기 6번이죠?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선택이 아니라 또 우측 하단에 사진 등록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앱을 고도화하고 디자인을 바꿀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진을 찍어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월 중에 다시 배포될 앱을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과정을 반복 숙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앱을 사용하실 때 사진을 찍어서 넣는 부분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면 사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 앱을 처음에 실행시키지 않고 앱 실행 전에 그냥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깔려있는 앱 카메라 앱 버튼 있잖아요. 카메라를 실행시켜서 내가 점검할 때 필요한 손상들을 다 모두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게 찍은 사진들은 갤러리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기본 재원을 불러오고 입력을 하고 시설물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앞으로 돌아가면 사진 버튼이 있고 앨범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 앨범 버튼을 누르면 점검하는 사람 본인의 핸드폰의 갤러리에 있는 파일들이 쫙 업로드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사진 목록에 하나하나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불러오셔서 사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메모, 이 메모 칸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좀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머니 방에 어떤 벽면을 점검했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처음에 입력해 주시는 거죠. 지상 1층, 경로당 지상 1층 할머니 방에 우측 벽면에 사선 균열이 발생했다. 그 균열 크기는 길이는 뭐 몇 센치고 그다음에 폭은 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기술적으로 적어주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적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입하셔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이게 판단할 때 정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점검 사례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점검 항목별로 이 상태 평가를 할 때 내가 어떤 게 주의고 어떤 게 불량이다 이게 판단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자율안전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불량해 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불량을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량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좀 주의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주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고 점검자 자신이 기술자라고 판단하시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상태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에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 대지 점검 및 기타 부대 토목 시설에 대한 점검 항목이 나오는데 내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다. 그때 건축물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 점검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경계에 있는 이런 지면들이 좀 깔아앉았다, 그다음 뭐 치마가 있거나 포장면에 균열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양호라고 하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양호한 깨끗한 상태이거나 정말 경미해서 무시해도 되는 상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조금의 균열이 있는데 이건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양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담장의 경우에는 균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시공 이력 등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뭐 손상이나 균열이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조금 있다가 이 담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주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저희가 지금 글과 그림으로 각 체크리스트 가장 밑에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양호는 어떻고 미흡은 어떻고 불량이 어떻다는 판단 기준들을 쫙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한 대 취합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체 점검을 하는 건데 구조체는 사실 뭐 도장면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지하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구조체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이런 텍스 마감으로 가려져 있거나 기타 뭐 목재나 도배 이런 것들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조체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뭐 마감재를 뜯어내실 필요까지는 없고 보이는 구조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구조체가 노출된 부위는 계단실 그리고 지하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층에 실에 들어가면 천장에 보면 점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좀 열 수 있는 점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구를 개방하셔서 점검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나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검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그냥 계단실, 지하실 정도에서 구조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부재의 단면 손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단면 손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손을 제가 구조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런 보가 있는데 이 보에다가 어떤 뭐 구멍을 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부착한다거나 시공이 잘못해서 이렇게 부서져 나갔다. 그럼 그만큼의 단면이 없어져서 이 구조 내력이 저하되는 부분을 단면 손실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실되는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히 봤을 때 뭐 기둥이나 보슬라브에 철근이 노출돼서 보인다. 일부분이 뭐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단면 손실로 판단을 하시고 항목에다가 뭐 주의 불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보총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제가 점검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손상이기도 합니다. 보에 최초에 이 배관 설계를 좀 잘못해서 보를 이렇게 보와 그 다음에 이 설비가 간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를 이렇게 천공을 해서 그 사이로 설비를 이렇게 관통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보에 그만큼 단면이 손실되기 때문에 내력 저하 또는 그 부위에 예를 들어서 주철근이 있다고 하면 철근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의 인장력을 부담할 수 없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보 천공이 예를 들어서 2개다 그러면은 그냥 주의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4개 여기
글자에 나와 있잖아요. 보충공이 4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불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철근 노출 및 부식.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실 거고 아마 거주하는 건물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철근 노출이 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피복이 있습니다. 이 피복이 외기에 노출되다 보면 중성화가 됩니다. 중성화가 되게 되면 이 중성화가 된 두께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 안에 철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철근의 부동대 피막이 파괴되게 되고 이 철근이 산화되면서 약 2.7배 내외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철근의 팽창력에 의해서 겉에 있는 콘크리트가 박리박락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피복 두께에 필요한 철근이 박리되기 때문에 철근이 노출이 되겠죠. 노출되면 점점 더 철근의 산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철근이 또 눌렀을 때 철근이 바스스 부서진다고 하면 이 철근의 재료적 성질이 거의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량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물탱크라든지 설비시설에 있는 이렇게 중량물 있잖아요. 중량물 하부에 있는 보호, 그리고 기둥 슬라브에 대해서 철근이 노출됐다라고 하시면 그냥 무조건 불량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철골 구조는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점검자가 점검을 할 때 손상을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세부 뜯어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체 철골 구조들은 각 부재들이 있고 이것을 접합하여 구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접합부가 예를 들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고장력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볼트 체결을 해서 접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 볼트 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3-4가지로 크게 손상을 나눌 수 있는데 볼트 체결이 아예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볼트 체결을 했는데 조임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이렇게 조여지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핀테일이 남아있다거나 그 다음에 조임이 딱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볼트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볼트를 체결을 했는데 여기 진동이나 사용하중, 경관연소에 의해서 조금 풀어졌을 때, 그리고 볼트를 체결했는데 볼트 체결할 때 통과는 여기 구멍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구멍 길이가 볼트 구멍보다 너무 과대하게 넓어서 볼트가 안에서 이렇게 헛도는 경우, 그런 경우 총 4가지 정도로 좀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용접 부분은 사실 용접 결함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주셔도 되고, 단순히 철골 구조를 보실 때는 예를 들어 기둥이 이렇게 절단기로 잘랐다, 그 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없다, 또는 볼트 체결이 아예 안 됐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보통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체결이 좀 불량하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시면 주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조체가 아예 잘려 나갔다, 그 다음에 자굴이 일어나서 완전히 구조체가 찌그러져서 도로 비틀려졌다, 그 다음에 일부분이 예를 들어 절단기 가지고 이렇게 파치를 해가지고 단면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는 녹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철골 구조라 이 겉면이 이렇게 도장면이 다 벗겨지고 구조체 열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 이럴 때도 불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점검을 할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 점검을 하면 이렇게 벽면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식 구조를 제외하고 라멘 구조, 그 다음에 철골에 있는 벽들은 비구조체 벽체입니다. 이 비구조체 벽체라고 하면 건축물의 내력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용성에 관한 이 실의 제실 환경을 조금 구성하기 위해서 실을 구분하고 방음, 단열 이런 사용성에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 것이 비구조체 벽체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조체 벽체에 대해서는 대각선 균열이라든지 세로, 가로 이런 실금 균열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균열에 대해서는 원인들은 계구 공력 집중, 그다음에 건조 수축, 조적 배체 쌓기 불량 등 굉장히 많은 시공적, 재료적, 환경적 이런 원인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균열이 있을 때 그냥 균열을 찍어 주신 다음에 그냥 균열 폭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균열 폭이 1.5 미만이다. 그러면 양호. 균열 폭이 5mm 미만, 1.5 이상 5mm 미만이다.
그렇게 하면 주의, 그것보다 좀 크다라고 하면 불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균열 폭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 균열 게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 균열 폭을 측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균열이 있다라고 사진 찍고 그냥 뭐 불량 주시든 주의를 주시든 본인의 판단에 맞게끔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깊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재나 뭐 타일, 치장벽돌과 같은 중량물인 외부 마감재는 탈락 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건축물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외부 마감재에 대한 탈락과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셔서 사실 좀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건축물에 가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볼 때 정면에서 보면 배부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가서 측면을 보시면 배부름이 이렇게 좀 진행됐다라든지 타일이나 그 시장벽돌이 일부 좀 탈락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불량을 눌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판단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부 점검을 진행하실 때는 꼭 이렇게 좀 나가셔서 정면, 우측면, 좌측면, 배면을 좀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옥상 점검에 대한 문의사항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옥상 점검을 할 때 보통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지붕 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옥상 공간에는 크게 두 가지 마감재가 있습니다. 도막 방수랑 그다음에 누른 콘크리트, 대부분 한 80~90%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막 방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 이게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간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을 반사시킬 정도의 이렇게 광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시면 그냥 양호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사용감이 있는 경관연수에 의해서 좀 색이 바랬고 일부 부분 찢어지거나 조금 물고임 흔적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주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도막 방수가 완전히 벗겨져서 일어나거나 움직이고 밟으러 다녔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부서지거나 이렇게 울퉁불퉁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느껴진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찢어진 손상들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주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물이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양호, 그 다음에 조금 물을 찔끔찔끔 튈 수는 있는데 크게 막 큰 누수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했을 땐 주의,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방수 기능을 상실했다, 물이 오면 그냥 그대로 하부층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불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 난간인데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외부 난간은 높이가 1.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서 1.2m 높이가 되어야 되는 난간의 종류 중에서는 외부로 떨어졌을 때 외부로 떨어질 수 있는 외부 난간, 그 다음에 계단실 최상층에 있는 그 난간은 1.2m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옥상에 올라갔을 때 사실 제가 점검을 하다 보면 옥상층에 이 파라펫이나 안전 난간이 제 허리 밑으로 나오는 60cm, 70cm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충분히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즉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줄자를 좀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딱 봤을 때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무조건 불량을 주시고 안전 난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미끄럼 방지 상태 불량에 대한 점검인데 저희가 보통 소규모 취약시설에 점검을 하러 가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미끄럼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미흡한 상태가 많아요. 이유는 이 재료 대리석이나 이런 물갈기 같은 대리석 같은 재질을 사용할 때는 비가 오는 날이나 습기가 좀 높은 날에는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검할 때에도 점검하면서도 이렇게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추락과 아까 앞에 말씀드린 추락과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전도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상태를 좀 면밀하게 판단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계단에는 끝에 보면 우리 논슬립이라고 해서 계단 끝단부에 좀 미끄러지지 않는 사포 재질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붙여놨는데 하도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닳아서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떼어져서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예 붙어 있지 않다. 또는 이게 붙어 있으나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너무 미끄러운 상태다. 그렇게 하면 또 불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주인은 이렇고 불량은 이렇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검하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불량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불량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구조체 점검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계 당시에는 없었던 추가 하중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 물탱크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뭐 소방용수 때문에 뭐 어떤 소방수를 올리거나 그다음에 옥상 정원을 조성하거나 콘테이너를 올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는 증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기존 설계됐던 소요 하중보다 더 높은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체, 최초 설계된 하부 구조체에 이 버틸 수 있는 내력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체 하부에는 뭐 힘균열이라든지 뭐 전단 균열이든지 그런 내력 부족에 의한 균열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옥상에 물탱크가 있다 또는 뭐 원래 없었을 것 같은 추가 하중들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 라고 하시면 그 직하부 구조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셔서 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그냥 불량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인 경로당 전통시장의 자율안전점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아케이드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물명과 위치는 조금 뭐 개인 시설이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웠고요. 나머지 이런 재원들을 확인해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불러와서 입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이 점검해 주신 보고서 중에서 굉장히 잘 된 것을 제가 조금 발췌해 왔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경 사진은 건축물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본 시설물을 크기를 보니까 건축물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점검자가 최대한 뒤로 가서 찍었는데도 좀 건축물이 잘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금 건축물이 나오도록 찍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밑에다가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다 달았죠.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하에는 크랙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생활실 벽체는 뭐 이런 손상들이 있다. 그다음 옥상에는 석재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이 부식돼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우수한 보고서가 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최종 이 점검 부재에 대한 체크 항목별로 자동 이런 보고서 양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최종 점검 결과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시장 아케이드 점검을 한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아케이드는 전경을 어떻게 찍냐 뭐 길이가 너무 길거나 하면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아케이드나 전통시장은 항상 메인 입구가 있습니다. 주출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케이드 시설이 있고 그 위에다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 중문시장, 국제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장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입구 사진을 전경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길이가 1km 정도 되면 이 모든 구조 부재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 부재 사진 찍고 나면 이게 어떤 구조체고 어떤 기둥인지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도동 계란 앞 바닥면 그 다음에 뭐 대덕상의 상부에 있는 스팬드럴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재 입력하는 항목의 앞에 그 상호명을 좀 더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직관적으로 이 기둥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재는 또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명을 좀 같이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점검 항목들을 보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양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전경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볼트가 미체결됐다라고 하면 미체결되어 있는 그거를 좀 확대하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어떤 밥상, 여기 보면 행복한 밥상이라 되어 있네요. 행복한 밥상 가게 앞 기둥포 연결 후에 볼트 체결이 미흡하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그냥 쭉쭉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철골이 부재가 부식된 경우, 그 다음에 옥상 지붕재 막에 찢어짐이라든지 폴리카보네이트가 떨어지거나 깨진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보고서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비전공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점검 보고서를 완성해 주셨는데, 사실 요까지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요런 보고서까지 완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여기에 준하도록 최대한 내가 구단자 관련에게 보고를 할 때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입력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4월 중에 이 앱을 다시 개선해서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 기능을 개선해서 재배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앱을 기존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로 개선되는 앱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본 영상, 같은 영상을 앱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추가되는 기능이 앱에 대한 문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피드백이 느려서 이런 에러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1:1 상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상의 문의사항에다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 라고 남겨주시면 일정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저희 상담원이 해당 기능에 대해서 연락을 드려서 그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안내를 드려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설물 자율안전정화 앱 사용법 및 사례에 대한 안내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